네, 안녕하세요. 한국학원대학교 조경의학과장 인사드립니다. 네, 박수 치시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한국학원대학교의 입시 컨설팅, 입시 컨텐츠죠. 입시 컨텐츠 양대 산맥인 에듀고와 그리고 우리 입시 내비게이션 두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의 이제 최초의 입담을 90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운데서 지금 양쪽에다 이렇게 근엄하게 두 분을 입시계의 지존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왜 앉아 있을까?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요. 오늘 두 분께서 지금 10시 반인데 우리 전상현 대표님 말씀으로는 7월 17일이 지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상담 시즌이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오셨는데요. 거의 좀비가 돼서 오셨네요. 근데 오늘 강의를 잘 해주실 거죠? 네, 큐 사인 들어가면 이제 다시 또 발동이 되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옆에 계시죠? 꽃미남 우리 에듀고 전상현 대표님 먼저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준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밴드라이브로 자주 찾아뵈서 괜히 질리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저는 원장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경희 학과장님의 질문에도 답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그 3명의 아이의 입시 준비 상태를 전달받았어요. 예, 그거에 대한 그 어떻게 지원을 짰는지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행하기 전에 몇몇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우리 전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생기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기부 분석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입시를 얘기할 때는 기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등급 뭐 의대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 학생들 물론 1등급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보다도 많은 우리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증문주설로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우리 저한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입시 스승님이십니다. 12년 전이죠. 자, 입시 내비게이션 신준호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는데 더 가다듬어가지고 좀 맑은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리 자료를 받은 3명의 학생을 실제로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입시에 대한 조언을 주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혹시 뭐 저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90분 진행은요. 먼저 우리가 고등부터 시작되는 그 모의고사와 그리고 내신과 직결되는 대입과 직결되는 우리가 생기부 분석이 예전에는 고등부 원장님들에게만 중요시되는 어떤 양날의 칼처럼 무기가 됐었는데 요즘엔 아시다시피 입시란 단어가 이제 초등부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겟 대상과 학년과 그리고 그 등급 존에 따라서 입시는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첫 우리가 입담인 만큼 오늘은 그래도 좀 더 좁고 깊게 그래서 생기부를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존의 생기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장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두 대표님들에게 많은 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전상현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학생을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신준호 대표님께서 또 한 학생을 얘기하고 신준호 대표님께서는 우리 입시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입시 툴은 뭐 당연히 에듀고도 그렇고 우리 입시 툴이 없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무당 상담법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입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거고 우리 또 오늘 전사연 대표님은 미리 에듀고를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다 이걸 PPT를 또 준비를 해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6명의 학생들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상현 대표님 첫 번째 학생이 내신이 지금 1.36이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 연고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아이 사례입니다. 수도권 소재 일반고 여학생인데요. 그 서울 소재 상위권
경영학과 지원을 희망해요. 우리 조경희 학과장님이 스카이 진학을 희망한다 그랬는데 스카이 진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한양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추천 여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내신, 근데 부족한 수능, 그리고 아쉬운 비교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관 자녀더라고요. 소방관 자녀여서 사회기여 전형, 고른기여 전형이죠. 또 지원 자격이 주어졌어요. 중앙대하고 경희대를 같이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도 이 소방관 전형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능 체제가 있거든요. 이 학생이 워낙 수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그 수능 체제가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내신 한번 볼까요? 국어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등급 표시된 모든 게 1등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1.63, 영어가 1.37, 그다음에 과학이 1.0이었어요. 과학도 다 1등급이었던 거죠. 합산 내신이 이제 1.36, 굉장히 우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이라면 그 보통 직유를 받게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정도 상태에서 직유 못 받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1.00대가 있거든요. 1.0X대. 그래서 이 친구는 추정하건대 이과에 2등 혹은 3등으로 추정되고 있는 학생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그냥 제가 5등급으로 다 집어넣은 까닭은 이 친구는 이제 수능을 볼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응시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이 와서 수능 응시는 해라. 아시죠? 수능 그 수험표가 있어야 수능 끝나고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할인이 주어지고 옷을 사더라도 그다음에 화장품을 사더라도 할인이 주어지니까 꼭 봐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이제 학생부를 이제 저희가 그 저희 에듀고에 이제 그 기능이 있잖아요. 학생부 자가진단. 자가진단에다 넣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3점. 그러니까 73점이면 2등급 중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 학생들 치고는 우수한. 그러나 1등급 초반대 친구들로서는 우수하진 않은 매우 평범한 그런 학생부가 되더라고요. 학업 역량이 25점 만점에 18점, 발전 가능성이 25점 만점에 15점, 전공 적합성이 25점 만점에 20점 나왔고요. 인성이 또한 25점 만점에 20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내신은 굉장히 우수하고 수능은 매우 준비가 안 돼 있으며 그다음에 학생부는 등급 대비 아쉬운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에 대한 이제 분석 프롤로그인데요. 뭐 방금 이제 우리 조경희 학과장도 설명했듯이 재헌절 이후에 이제 상담이 시작되잖아요. 뭐 아무리 안 한다 해도 뭐 이제 그 넘치는 예약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처리는 해야 돼요. 요즘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지금 2등급 이 친구와 같은 1.5등급 전후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나타나는 아쉬움을 제가 뭐 프롤로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민이 가장 많죠. 고민이 많은 건 그러니까 아예 내신만큼의 학생부가 받쳐지든지 내신만큼의 수능이 받쳐지면 고민이 별로 없는데 둘 다 많이 부족하게 되면 고민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학교가 뭐 입시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학교에 전교 2등 3등인데 아무 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 학생도 고민,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비교과와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킬 확률이 매우 단단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가장 큽니다. 선택의 폭은 큰데 선택해야 할 대학은 두세 개로 압축돼 버리죠. 두세 개 안에서 선택의 폭이 큰 겁니다. 구태여 그 밑을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비교과만 단단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과만 단단해. 그러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이 없죠.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내신이 좋고 비교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혹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합격할 마지막 대학이 어디냐는 거죠.
이 마지막 대학을 정하는 게 많이 고민이 돼서 지원 포트폴리오의 꼬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만 단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우수한 내신, 우수한 수능, 그러나 아쉬운 비교과. 물론 이런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을 하겠으나 수능 최저 등급이 단단하니까 최상위 대학에 집중시키는 것은 역시 가능합니다. 내신 좋고 수능 최저가 되니까. 실제로 수능 최저만 단단한 경우, 내신 좋고 수능 최저가 단단한 경우에는 그 대학 빼고는 다 갑니다. 그 대학 빼고. 그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뭐 다 아시죠? 어딘지. 인서울 중위권대학조차, 인서울 중위권대학, 뭐 대표적으로 강원대학교를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의 경우, 그러니까 학생부 내신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면 거기도 1등급 중후반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1.36이라고 해서 뭐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게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는 1.36이니까 뭐 한양대학교도 한번 내볼만 하고, 뭐 연세대학교는 변형된 그 교과 전형이니까 거기 내더라도 쉽진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저희가 에듀고에서 빅데이터로 확인해 봤어요. 일어나서 프로그램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조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뭐 또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제가 오늘 다 열어서 화면을 캡처해서 왔습니다.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니까요. 저희 그 전공정보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경영학과를 일단 쭉 끄집어냈고요. 끄집어낸 데서 이제 하나씩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이제 한 해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전형별로 몇 명을 뽑고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어떻고 지원 적정 성적의 범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중간점과 하위값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딱 중위값만 이렇게 쭉 표시해서 이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빅데이터에서 이 친구가 갈 만한 학교를 쭉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에서 먼저 이렇게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했으니까 경영학과를 딱 꺼내놓고 거기서 이 친구가 갈 만한 학교를 전부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찾았으면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빅데이터를 엽니다. 대학 정보에 가서 전형별로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서류 100, 1단계에 서류 50에, 2단계에서 서류 50에 면접 50,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은 11월 25일 있고 지난 3년간의 경쟁률 추이와 중간값의 변화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신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서류 2배수 1단계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지균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값을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교과 100으로 5배수, 면접 40에 내신 반영 방법에 Z값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죠. 전형적으로 면접이 10월 16일 재시문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역시 3년간 경쟁률하고 이렇게 내신 70% 컷이 흘러갑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여기다 원서를 내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고 내신이 우수하니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지원 적정값이 1.45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함정은 저 면접 40이거든요. 저 면접 40을 과연 통과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일반고의 특징,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Z값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건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번엔 서류 100, 면접 40, 이번엔 수능 최저가 있죠. 이합사의 영어 3등급, 이거 연세대학교의 이제 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거기는 수능 최저가 이렇게 붙어 있죠.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고요. 역시 지원 가능하지만 면접 준비의 문제, 재시문 기반 면접이잖아요. 재시문 기반 면접은 면접의 세 종류 중에 하나죠. 주어진 재시문을 학생이 준비 분석하는 시간이 있고 준비 분석 후에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데 이 재시문 면접은 논술 준비처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학생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굉장히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합 6으로 이거는 이제 추천 전형이겠죠. 역시 내신 성적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여기서는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쭉 최종 추천값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종합 일반 93명, 지원 중간값은 1.3, 지원 하위값은 2.1,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6개를 전부 수능 최저 없는 것으로 골랐어야만 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도 역시 지역균형이죠. 2개는 원서를 내보는 겁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지역균형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지원 중위값이 1.5. 그 이전에 2년 전 이전의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중에 몇 안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들 1.00에서 1.05까지 그 친구들이 주로 합격권을 가져갔는데, 작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일제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 전형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양대학교 중위값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신 1.36이어서 충분히 한양대학교에서 합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률도 6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32명 모집에선 그렇게까지 이변이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변이 큰 건 중앙대 경희대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소방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회 기여자 전형, 그러니까 고른교회 투 전형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회 통합 전형 2명 중위권 값이 2.15예요. 수능 최저 없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4명 2.15예요. 경희대는 확실히 붙을 겁니다. 중앙대학교는 2명이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예요. 답은. 이게 모집 인원이 적을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를 넣었던 건 이 학생이 저는 여기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해서 둘 다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내신 반영 방법이 자기 학생부를 다 펴놓고 제일 성적이 좋은 10과목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 뾰족하게 1점 몇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75는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을 전체 과목으로 봤을 때 2.75인데 이 친구들의 10과목만 보면 대부분 1.2 안쪽에 있었어요. 이 친구도 그게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동국대 내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원서 6장을 쓰고, 저는 제일 합격이 높은 건 한양대하고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요 3개가 확률이 6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서강대는 부딪혀 봐야 한다. 그다음에 중앙대는 2명뿐이 안 뽑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다음에 건국대학교는 이제 뭐 이것도 저도 뭐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변수가 많은 학교예요.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 선호가 집중되는 곳이라 위아래서 다 몰려드는 곳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오늘 이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1.34였죠 등급이 36. 예. 1.36이면은 그래도 못한 학생은 또 아니잖아요 보면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죠. 네, 근데 지금 지원 추천해 주신 거 보면 어쨌든 제가 처음에 스카이를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갈 만한 학생일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얼핏 아까 그 등급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지원 추천엔 지금 스카이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에서 부딪힐 적엔 이 친구가 2가지를 이겨내야 돼요. 하나는 서류 평가, 2번째 면접.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의 공통점이 면접이 매우 세요. 재시문 기반 면접이거든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만 서류 기반 면접이고, 나머지 그 3개 그 서울대 일반 전형과 연고대 전형은 그 재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 함은 통합적 사고력의 논술이 가능한 수준의 학습이 있는 학생들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내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미 이 6장의 원서 중에 합격이 가능한 것들이 한양대하고 그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을 빼고, 이를테면 건국대, 동국대를 빼고 저는 서울대나 연고대를 지원하고 싶어요 하면 저는 항상 권유합니다. 그렇게 권유해서 너 추가 준비를 해봐라. 설사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대학 들어가서 넣다 떨어졌나? 아니 그러니까 대학 네, 들어 네, 넣다 네, 떨어졌다가 아니라 대학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과 학습 경쟁을 또 하잖아요. 네. 이때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도전해봐라라고 권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시문 기반 면접을 통합 그 사고력 논술을 할 만한 수준이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전형적으로 그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변형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는 수능 최저를 세게 때려놓은 거고 연대는 면접을 세게 때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거야 그들의 선택이니까 대학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능 체제가 깨어 있는 고대는 다 안 되고요. 고대는 수능 체제가 세니까. 그럼 고대가 수능 체제가 없는 계열적 합평이라고 있는데 네. 그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신도 뭐 우리 이 학생 내신 곱하기 2가 돼도 지원 적정선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근데 그 누군가라고 하는 건 이과에서는 과중 이상, 과학중점학교 이상. 그다음에 문과에서는 이제 그 지역 외고, 그다음에 동네 자사고 수준까지 여기가 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고 학생들에겐 확률을 가져가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계열적 합평이니까 그건 수능 체제가 없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수능 체제가 있는 고대의 그 추천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 전형, 이거는 원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낼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학생을 만약에 진짜로 마주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변수가 발생하나요? 신 대표님 한번. 서류에 담겨 있지 않은 네. 그런 내용을 이제 물어봐서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 혹시 자기소개서를 이제 받는 대학인 경우에 자기소개서에 그거를 어필을 잘 한다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학생에게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은 어쨌든 컨설팅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기도 하네요. 본인이 어떻게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좋은 분을 만나서 하냐에 따라서 이게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컨설턴트는 다 좋아요. 아, 근데 이제 직접 만났을 때 네. 서류로 만났을 때와 직접 만났을 때 이 차이는 네.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아이가 다른 가능성이 좀 있겠는가. 지금은 좀 안 돼도 이를테면 수능 최저 등급을 좀 더 잘 맞춰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가서 물론 한양대나 경희대 안정적으로 합격할 거니까 네.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아쉬움도 다 끄집어내 봐야죠. 그럼 그 아쉬움을 다 그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해볼 건가. 이런 가능성을 좀 체크해 주는 게 그 컨설턴트 일이죠. 네. 맞아요.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컨설턴트 분까지 다 모든 학생들이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 학생들을 가장 근접하게 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원장님들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시는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신춘호 대표님께서 지금 3학년이고요, 그렇죠? 3학년이고 3학년 학생. 2.94 내신. 그건 자료를 봐야지 알 것 네, 같아요. 첫 번째 학생이 2.94였어요. 네, 그리고 간호학과를 지금 공부하려고 했던 친구죠, 여기죠. 네, 2.94. 그리고 목표 간호학과. 이 친구가 할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할 학생은요, 내신이 2.94하고 간호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생기부를 훑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히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다만 간호사와 관련된 진로가 간호사인데 그거와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부족해요.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 모의고사는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4등급이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모의고사 때 제대로 안 풀고 잠잔다라고 할 정도로 모의고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 전형은 좀 불리해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논술과 정시도 유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데이터로 제가 한번 직접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을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적을 볼 때 교과 전형에서는
이 3등급, 4등급 이런 등급만 중요하고요. 종합 전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도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이 63점 얼마, 뭐 71점 얼마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평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보니까 22.5, 22.3 이렇게 상당히 숫자가 20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름을 가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딱 요 화면만 보면 좀 더 위로 해볼게요. 1학년이 공통 과목이니까 여기 2학년 과목, 2학년 과목만 딱 보면 얘네 학교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과목이 특목고, 예를 들어서 외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목이 일반고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일단 특목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고이거나 자사고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보는데 특히 표준 편차를 좀 보니까 21, 25, 2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숫자로 18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8보다 크다. 그러면은 일반 지역의 일반고예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8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8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나 자사고일 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의 특목고가 아니고, 근데 표준 편차가 크니까 이 학생은 일반 지역의 일반고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일반 지역의 일반고에서 3등급, 4등급이니까 아마 학생부 종합으로 가더라도 되게 좋은 평가를 더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이렇게 보면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과 학생이라서 보면 성적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3학년 1학기 때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평균 등급 한 2.94 정도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기부를 좀 분석을 미리 제가 했어요. 미리 제가 생기부를 분석해서 보니까 이 학생이 뭐 상을 받은 거라든지 임원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뭐 독서 이런 것들을 제가 쭉 판단을 해봤거든요. 판단을 해보니까 이 학생은 2등급 하, 일반고 기준에서 2등급 하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면접은 제가 학생을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그냥 2등급 상 정도로 제가 입력을 그냥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학생이 목표로 하는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서울하고 인천, 경기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만 나오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면 대학마다 2.27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3.04로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2.94라고 생각했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등급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등급에 의해서 이 학생이 지원자와 경쟁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서류를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건데 일단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 보면 이 학생이 목표로 하는 가천대, 여기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냥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좀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가 경쟁률은 한 12대 1 정도가 되는데 수능 최저도 없고 그냥 일반 면접이 진행된다. 그냥 뭐 이 정도네요. 아이고, 별거는 없고요.
아이고. 예. 이게 뒤로 가기가 불편하구나. 예. 그래서 이 학생은 가천대, 뭐 수원대 또는 그 밖에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인기 있는 대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이라고 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 좀 하향 지원이에요. 추가 합격이 이제 자기가 지원하기에 좀 좋은 대학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보다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뭐 대진대, 수원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6개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니까 종합 전형으로 볼 때 종합 전형으로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아까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혹시 뭐 삼육대 그 다음에 추가 합격권으로 보더라도 성신여대 정도까지 되니까 그러면 나는 성신여대 정도는 학생부 종합으로 써보고 나머지는 가천대를 비롯해서 그냥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원서를 6개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봐서는 뭐 무난하게 간호학과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혹시 불안하면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인서울의 전문대 간호학과도 4년제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만약에 상담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6개를 써도 좋고,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성신여대나 또는 삼육대나 이런 데 2개 포함해서 교과를 4개 쓴다면 목표로 하는 그 수도권 내에 간호학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요. 네. 우리 학생 네. 간호학과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간호학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요? 제가 좀 잘못 들었구나. 가지고 네. 그러면 다른 걸로 어떻게 갈 수 그러니까 있는 방법은? 2.94라고 하면 간호학과 갈 수 있냐 하는데 네. 교과 전형은 내신을 네.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좀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아까 전에 저한테 이제 다시 확인 오셨잖아요. 그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 했을 때 사회문화랑 생명원을 선택해가지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학생들이 잘못 선택하니까 네. 이렇게는 반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이 학생의 어떤 수능 최저나 또는 정시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왔냐 하면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생명과학 4등급, 사회문화 4등급 이렇게 온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 아니냐, 이게 어떻게 과학이랑 사회문화를 같이 하냐, 이건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다오 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생명과학 1, 사회문화 이렇게 정말로 시험을 봤대요. 근데 제가 여기 전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시험 보는 학생은 제가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특히 수학이 2등급인데 그렇게 하는. 수학은 수학 4등급이요. 영어가 2등급. 국어 4등급. 그러니까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4등급이에요. 그래요. 간호학과를 또 가려고. 예, 간호학과를 가려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과로 살았어요. 예, 근데 수학은 이제 확통일 테고. 그런데 이상하게 과학 하나 사회 하나를 시험을 봤대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부분의 간호학과가 수능 최저가 2함6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어차피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할 거면 뭐가 됐든 과탐을 그냥 2과목 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사회문화 하나, 생명과학 이렇게 봤다고 신기해서,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격이 각진 녀석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의 모의고사를 자면서 푼다는데 어떻게 과목은 또 그렇게 했고, 자면서 푼 거 치고는 4등급이니까 또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네요. 특히 사회문화, 국어 못하는 애들은 사회문화 쥐약인데. 쥐약인데 어떻게 다 4등급으로 커버를 했더라고요. 훌륭하다고 해요. 일단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아까 그 1번 학생 그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서강만 조합한 까닭은 뭐냐 해서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그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 두 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뉘잖아요. 근데 일반고에서 어지간한 자기 사연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 일단 계열형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 모집에서는 그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트랙이 두 개인 학교들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트랙이 두 개인 학교들의 공통된 특징이 첫 번째 트랙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요. 두 번째 트랙에서는 특목고 자사 학생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는 그 특징 때문에 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면접도 없지만 그 이 정도 성적, 이 정도 학생부로 합격한 사례가 거의 잘 안 나와서 그냥 빼봤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는 약학 이렇게 온통 이렇게 돼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생명공학으로 바꾸면 종합에 불리함이 많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불리합니다. 약학인데 그 약학의 꿈을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에 적힌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왜 약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 다음에 약학이 공부하고 싶어서 넌 어떤 노력을 해봤어? 그 다음에 그 노력을 해보니까 네가 보고 듣고 깨달은 건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그 약학을 공부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게 네 가지 스토리를 담는다고 친다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내내 약학의 베이스로 화학 했으면 생명공학 바꾸면 당연히 불리하죠. 근데 역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생명 아니면 생명화학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와서 생명공학에서도 이 친구를 뽑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리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받았던 학생부 중에 그 한가영 나와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걔는 이제 시스템 생명으로만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대에서는 걔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 4개가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왜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어떤 노력을 해봤어? 그 과정에서 뭘 보고 듣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 의학이 어떤 분야에 도전해 볼 거야? 이게 다 빠진 상태에서 시스템 생명공학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의대는 그래서 불리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미리 좀 가이드를 받으면 중간중간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네요. 요즘 컨설팅이 그렇게 진행되죠. 네. 신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 친구는 그거를 놓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 학생부 마감이 고3 8월 31일이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원절 이후에 그 7월 안에 상담 들어오는 대부분은 학생부 마감을 포함한 지원 컨설팅이에요. 네네. 8월에 들어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신준호 대표님이 아까 우리 했던 학생이요. 지금 모의고사를 아예 안 보고 있잖아요. 안 본 거 치고 4등급이니까 잘 나오는 거죠. 아예 안 본대요. 안 볼 거라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도 되는 아니요, 건가요? 그거 우리 첫 번째 아이예요. 아 그래요? 아니요, 우리 이 학생도 원장님이 그래요. 올린 거. 아니 제가 한 것도 이것도 이 학생도 그냥 그래요. 모의고사는 잔대요. 네.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학생 다 보고 눈만 있어요. 뜨고 보면 3등급일 텐데 그 나쁜 자식. 근데 어차피 네. 그 4등급 정도가 네. 정시에서 나와서 간호학과는 힘들기 때문에 내신 수시에서 수시로만. 어떻게든 간호학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생기부가 간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부가 활동이 많이 미비하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착실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착실하다고는 써놨어요 주로.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의 진로 또는 직업과 관계된 어떤 네. 연관된 활동들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책을 읽든 네. 또는 뭐 동아리 활동이든 뭐든. 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간호와 관계된 어떤 그런 거는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종합은 사실 좀 유리하진 않다. 그거죠. 근데 그 학생은 빨리 맞아 이거 제가 들고 있어요. 그 학생은 빨리 신준호 대표를 찾아와서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제가 내신이 뭐 2.9니까 인서울에 좀 더 올려갈 수 있을까요?라고 상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전상 대표님께서 그냥 지금이라도 뭘 받아서 좀 해봐라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3학년 1학기 뭐 반짝 하는 것보다 그냥 교과 위주로 해서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항상 이럴 때마다 학생들, 저도 이제 고등부 우리 대표님은 또 오셔봤으니까 아시지만 마지막에 아이들 울고 뭐하고 할 때 그때 미리 고1 때부터 저희가 알고선 우선은 생기부가 가장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분석으로 미리 입시 컨설팅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고3 때 그냥 속수무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학년 여름 방학, 1학년 겨울 방학, 또 2학년 여름, 2학년 겨울, 3학년 여름 이렇게 5번 생기부 마감의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학생이 활동한 거를 다 기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요령 있게 잘 적는 것을 그렇죠. 컨설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면 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고 이 학생처럼 좀 그렇게 억울한 일은 없겠죠. 만약에 간호사와 관계된 활동이 많이 있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훨씬 더 상위권 대학, 인기 네.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애들 저희 간호학과는 네. 중앙대학교에 틈이 많아요. 우리 대표님은 중앙대 엄청 좋아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호학과가 400명 선발이에요. 맞아, 중앙대 이거 맞아. 그게 비정상적이잖아. 맞아. 뽑는 인원이 비정상적이면 결과도 비정상적이에요. 디스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항상 디스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우리 두 학생을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상현 대표님의 두 번째 학생. 이번 두 번째 학생은 등급이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지금 우연찮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2.5등급입니다. 이제 이번엔 광역시 소재 일반고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인데 서울 소재 상위권 경영학과 우선 지원을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경북대 등 주요 국립대를 이제 차선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역시 내신이 아쉬워요. 이 친구는 참 내신도 아쉽고 수능은 부족하고 비교과도 아쉽고. 요게 이제 요 상태에서 한번 입시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내신이 좋죠. 영어도 내신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수학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안 좋을 때 상위권 경영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을 배우는 학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경영학과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내신보다 수학이 안 좋은 경우 약간 핸디캡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3, 그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3, 사회가 3.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2.5등급 학생들의 그 수능 성적 구조이긴 합니다. 실제로 수능 가면 저보다 좀 더 떨어지겠죠. 비교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역시 학생부 자가진단, 그 에듀고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에다 이제 학생부를 넣어서 쭉 받아본 건데요. 65.5. 그러니까 65.5면 제가 아까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첫 번째 학생할 적에 1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75에서 82 정도 이 평균적으로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2등급에 2.5등급 전환 학생들이 73에서 68에서 73점 정도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역시 이것도 또 하나의 작은 핸디캡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일단 서울에 이제 다시 아까 다시 한번 경영학과를 다 꺼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국대학교부터 한번 봤습니다. KU 지역균형이 내신이 1.8, 저게 이제 꼴찌 성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합리적 선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KU 자기추천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40명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25대 25.13대 1. 조과 하나만 저 경영학과 하나에만 1,000명이 지원한 겁니다. 1,000명이. 내신 평균 2.3에 그 중위값을 2.3, 하위값을 2.8로 잡았거든요. 요거 이제 그 일반고 학생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이 친구가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고 이제 희망 대학을 밝혔으니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있죠. 두 번째 줄에 69명, 경쟁률 10.95대 1, 중위값 2.25, 하위값 2.5. 생각보다 중위값과 하위값이 크지가 않죠. 이건 또 이제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인재 2가 있고 숙명인재 1이 있죠. 숙명인재 1은 어디 갔지? 그러니까 하나는 서류형이고 하나는 면접형이거든요. 그 면접형 같은 경우에 24. 숙명인재 1 서류형에서는 경영학과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떴겠죠. 면접형에선 뽑는데 24명, 19.36대 1, 중위값이 2.45, 하위값이 3.2. 숙명여대는 이 친구가 해볼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빅데이터 상에서 그 경영학과의 모든 길을 찾아서 정리를 해놓고 다시 이제 이 데이터를 비교해 봅니다. 이건 중앙대학교 이 학생이 이제 원해서 그냥 제가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신이 2.5등급이니까 아마 다빈치형 인재에서 중위값이 2.050, 하위값이 2.59, 탐구형 인재 전형이 중위값이 2.85에 하위값이 3.4니까 아마 이 수치를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래서 저는 뭐 도전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적극 권유하고 또 우리가 원서 6장 내서 다 합격할 필요는 없다. 늘 제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전은 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합격 기대값은 적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가기 전에 참 경북대도 찾아봐야죠. 경북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 교과 2.55예요. 그죠? 근데 저기는 이 친구가 수능 최저가 좀 아슬아슬하겠죠. 준비하는 게. 그러면 종합의 일반 학생 전형이 2.6이고 중위값이 2.6, 하위값이 3.2예요. 이 정도면 이 학생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부산대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지역인재는 이 친구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어느 광역시인지 아시겠죠? 경북대는 지역인재가 돼, 부산대는 안 돼. 어딘지 이제 눈치는 채셔야 합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때문에 안 되겠죠.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충분히 합격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중위값이 2.15, 그 다음에 그 하위값이 2.3입니다. 재밌는 건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중위값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위값보다도 높고 합격자의 평균 내신도 더 높고 그 다음에 꼴찌의 내신도 더 높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져온.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신은 되고 일정한 서류는 되는데 수능 최저가 안 맞춰지니까 아래로 지원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빅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KU 자기 추천이니까 17명 모집에 1.8 교과 전형 죄송합니다.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경쟁률의 흐름과 내신 70% 컷을 보면서 수능 최저가 없지만 서류 30에서 어떻게 평가될 건가? 자,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제는 취사 선택의 문제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같은 학교인데 저거죠. 서류 기반 면접이 진행되는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입니다. 그래서 중위값은 2.8이지만 3년간의 중위값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경쟁률의 흐름하고 이렇게 보시고 올해는 경쟁률도 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중위값도 좀 내려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제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인데 이 학생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생을 보는 거거든요. 학생을 만나면 좋은 게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가능성 확인, 두 번째는 면접을 이 친구가 해볼 만한 친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3년간의 경쟁률과 중간값 그 다음에 입시에서 과연 내신으로만 뽑는지 서류 100으로만 뽑는지 수능 체제가 있는지를 전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결정을 해서 가면 이제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 추천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친구는 이제 중앙대 경영학부 다빈치형 인재를 일단 제일 상위로 한번 지원해 보자. 22명 뽑고 지원 하위값이 2.5니까 수능 최저도 없고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이 요 22명 중에 일반고 학생들이 보통 17명에서 18명이 나와요. 그다음에 4명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거든요. 탐구형 인재가 그 반대로 나와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형 인재를 한번 해보자. 그러나 네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숙명여대 건국대다.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북대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의 경북대학교는 지역 인재 전형이 그 교과에도 있고 종합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능 체제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니까 수능 체제가 없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로 내면 여긴 안전권일 것 같아요. 여긴 안전권, 경북대는 안전권, 숙명여대 건국대를 네가 돌파해야 할 최적의 조건. 그래서 여기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네가 열심히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를 상위값으로 잡아가지고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좋겠다. 이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혹시 제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51명 모집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뽑는데 지원 중위값도 더 높고요. 지원 하위값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대학교가 다빈치형 인재에서 좀 더 학생부 서류 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이 더 크고 플렉시블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르네상스가 작년에는 수능 체제가 있었죠. 작년에 잠깐 있었던 건 그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을 통한 교과 전형이 시행된 첫 해였기 때문에 그 고교 대학 연계 전형이라고 자기들이 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첫 번째 트랙을 교과 전형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들어오는 학생들의 질, 특히 경희대 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그 우수 학생들이 위로 쏠려버려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덜 우수한 학생들을 뽑지 않을까라고 하는 첫 해 불안감만 자기들이 반영한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능 체제가 있었고요. 올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2.5등급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원 추천이 지금 딱 학교가 좀 나왔는데 2.5등급으로 그래도 뭐 성균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양 중앙 이런 걸 절대로 노려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노려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한 자기 사연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한 자기 사연을 가진다는 건 이를테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특히 한양대는 이제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뭐 큰 변수 없다 치고 성균관대하고 중앙대는 수능 체제가 낮지 않아요 결코. 네. 세 과목을 반영하고 특히 문과잖아요. 네. 문과는 수능 체제 맞추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놈의 수학 통합수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 수능 최저 등급이 그 입시 결과를 흔드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개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수능 그러니까 최저. 확실하게 자기가 수능 최저 준비가 된다면 네. 2.5등급으로 안 해볼 이유가 없다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안 되면 확실하게 나에게 빛나는 비교과가 있다. 라고 한다면 안 해볼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2.5등급이 확률을 가져가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다 교과 선발한다고 치면 성균관대학교가 보통 1.6에서 잘려요. 합격자들이 중앙대학교 그렇다고 중앙대학교 1.75 이하로 밀려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2.5가 중앙대 성대는 좀 빼고 성대 네. 일반고 잘 안 뽑아요. 한양대 중앙대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사연을 가져라. 네, 들으셨죠? 자, 원장님들, 자, 요 오늘 들은 내용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우리 신준호 대표님의 학생은요, 이제 2.94에서 3.8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3.8의 우리 학생이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학생이고 국수형 5등급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내신이 3.8 정도 나오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도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는데 아까 학생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학생은 자기 진로가 경찰 쪽인 것 같아요. 생기부에 경찰과 관계된 그런 활동이 꾸준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강점이에요. 모의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5등급이고 탐구가 2등급 하나, 4등급 하나고 인서울 또는 부산대, 경북대 행정학과 또는 학교만 생각한다면 학과를 무시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내신 성적이 3.8이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 3.8이면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좀 불리하지 않느냐. 경찰과 관계된 자기 진로와 관계된 활동을 많이 한 종합 전형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학생이 어느 지역 학생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서울과 부산대, 경북대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아마 수도권 쪽에 살거나 아니면 경상도 쪽에 살거나 아니면 서울 쪽에 살면서 그쪽에 뭐 연고가 있거나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누르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조금 좀 사용하지 않음을 눌러주실까요? 네, 조금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운다 그랬나요? 그냥 제가 하지 말까요? 네. 이 학생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과목 자체가 그냥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이 학생은 일단 특목고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좀 봐야 되는데 평균이 84 높은 편인데 또 67 이렇게 낮은 걸 보면은 자사고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표준 편차가 10 18, 17, 13, 13, 10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18 더하기 알파가 아니고 이 학생은 약 여기도 보면 11, 11,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는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그 고등학교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광역 자사고라고 하는 학교거나 아니면 비평준화 지역에 또는 평준화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원을 할 적에 좀 더 면학 분위기를 따져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 지역의 일반고보다는 좀 내신 성적 따기는 어려운 그런 학교의 학생인 거라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 학교에서의 내신이 4545 예, 2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1을 받은 적이 있지만 주로 5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에 3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주로 5,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문과 쪽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 학생이 3.8이에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번에 좀 팍 떨어진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만 됐어도 아마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훨씬 유리했을 건데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안타깝네요. 사실 제일 안 좋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 전형으로 가든 종합 전형으로 가든 이런 일반 과목 말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 전형이나 또는 종합 전형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A, 여기 B 하나 빼고는 거의 A로 받아가지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거를 이제 정성적으로 볼 때는 이 학생이 이제 A냐 이것만 보는 대학도 있겠지만 대부분 A의 분포 비율을 보는데 A의 분포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다 여행지를 빼놓고 A를 받았지만 A의 분포 비율이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거의 50%, 막 80% 이렇게 되는 걸 봐서는 좀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좀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생기부를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입력을 해놨는데요. 입력을 해서 보니까 이 학생은 좀 열심히 활동한 거에 비하면 일단 임원 활동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 진로 활동에 자기 경찰과 관계된 활동들이 좀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폭 깊게 읽었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특이라고 하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적어준 걸 보더라도 탐구 보고서도 많이 쓰고 그 다음 발표나 이런 토론에도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이 제 눈앞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 스스로 생기부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서 이런 50개 항목에 걸쳐서 제가 좀 더 값을 입력을 해서 만든 값이 이 학생은 2등급 하라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하라는 것은 내신으로 보면 2점대 후반이 학생과 비슷한 거니까 아까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이 3.8인 거에 비하면 비교과 활동을 훨씬 잘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서 이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좀 볼 건데요. 부산대나 경북대보다는 일단 서울하고 경기 인천까지를 먼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는데 이 학생이 경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만 그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영어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과만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합격 가능한 대학 수준이 이 정도인데요. 가천대는 3.01로 계산이 되어 주네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학생은 3.8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가천대 지역균형에서는 3.01로 좀 좋게 봐주네요. 그 다음에 신경대, 신한대 이렇게 있습니다. 가천대 좀 잠깐 볼게요. 자유전공학부인데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가면 나중에 세부전공 여기 어딘가에 경찰이란 단어가 여기 있었나 봐요. 이렇게 경찰행정학과가 있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약 10대 1 정도인데 1단계에서 6배수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아마 해볼 만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봤을 때는 좀 잘한 학기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잘했을 학기가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이 넣기에 적절한 데가 결국 가천대 정도라고 교과 전형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종합 전형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학생이 갈 만한 학과는 결국 가천대, 경기대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인서울의 경찰과 관계된 경찰행정학과 또는 공공안전학부라고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지원해서 이 자기소개서에 좀 잘 쓴다면 내신의 불리함을 역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학생보다는 내신이 좋지 않지만 진로와 관계된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내신의 불리함을 확실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경찰이 아닌 그냥 일반 학과로 보면 좀 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문 계열종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종합이 좀 더 유리하니까 종합을 보면 아까 봤던 가천대를 포함해서 뭐 광운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조금 더 뭐 강운대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가천대보다 더 좋은 데가 나왔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천대나 강운대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여대인 경우에는 조금 더 서울에서 많이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과들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광운대는 합격이라고 나오는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합격하는 곳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격은 좀 하향 지원한다, 안전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합이 결국 자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로 국민대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중국이란 단어, 러시아, 일본 이렇게 들어간 걸 보니까 이쪽에는 합격할 것 같긴 한데, 이 학생은 경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문 계열 쪽에 원서를 넣어서는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입시 내비에서는 추합이라고 나오지만 경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광운대 정도 넣고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렇긴 한데 아주대 정도 한번 봐볼까요? 아주대 정도에도 어문 계열 정도네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는 딱히 유리하진 않네요. 물론 우겨서 내가 경찰이 될 건데 뭐 외사과나 이런 데를 위해서 내가 외국인 범죄를 좀 다루는 경찰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외국어를 좀 전공해서 경찰이 되겠다라고 뭐 우길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면접이라든지 우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무리수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또는 교과에서 좀 믹스해서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학생이 아까 부산대, 경북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학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랑 경북대만 보겠습니다. 인문계 쪽으로. 경북대를 보면 이 학생이 내신이 뭐 3.77이나 3.8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아니고서는 내신 자체가 일단 불리해서 합격 판단에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학생부 종합 일반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니까 결국 여기도 뭐 학과는 많지만 무리거든요. 무리라는 것은 어떤 판단이냐 하면 추가 합격을 한번 기대해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북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작년하고 올해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봐도 이 학생과는 관계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경북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 좀 볼까요? 부산대를 보니까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가 3.18로 계산이 되네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좀 볼까요? 예, 노어, 노문, 동문 이렇게 어문 계열이네요 주로. 예, 그래서 철학과, 뭐 한문학과까지는 추가 합격권으로 가능한데 대학을 좋은 데를 가서 전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아예 경찰이 될 거니까 법이나 아니면 행정 쪽으로 가는 것이 대학을 좀 낮추더라도 그게 나한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학생은 경북대보다는 부산대를 쓰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해서 서울에서 또 경기권에서 쓴다면 경찰이 되는데 좀 더 유리한 학과를 찾아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에듀고와
아무래도 입시 컨텐츠의 가장 큰 양대산맥인 입시 내비게이션 두 분이서 학생들 생기부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학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6개를 어떻게 써야 될지가 인생의 가장 큰 학부모님이랑 마음 졸이는 건데 너무 간단하게 이 입시 툴을 활용해가지고 쭈르륵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진짜로 이렇게 결과치는 툴에 있어서 나오지만 하지만 두 분의 그런 역량으로 개인적인 역량으로 학생들과 대면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수치와 다르게 그래도 요거는 요런 부분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보이기도 하시죠? 너무 우문인가요? 아니면 질문 다시 할까요? 아니면 좋아요.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정말로 놀라운 어떤 지금까지 해보셨을 때 놀라운 생기부와 이런 부분으로 반전의 어떤 결과가 나온 뭐 붙였다 이런 얘기는 너무 식상하니까 난 분명히 여긴 붙을 것 같았는데 떨어졌다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전상현 대표님 먼저. 네, 너무 직설적인. 아니 그런 경우가 있죠. 있는데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쟁률이죠. 네. 경쟁률. 그 다음에 그 경쟁률로부터 촉발되는 이제 커트라인의 변화. 이것은 이제 우리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수시 원서가 6장인 거고 정시 원서가 3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갈 것이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합격할 것을 고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어서 이제 이게 발생하냐면 학생의 화려한 배신이 있어요. 네, 학생의 화려한 배신. 면접 가가지고 말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참 대답을 하다가 질문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예, 그러니까 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수를 발생시키는 놈들이 과거형제고 애들이거든요. 아주 자신 있게 질문을 받고 막 대답을 하다가 한 1분쯤 있다가 참 교수님이 질문한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하던 말은 매듭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래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죠.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임무는 준비를 잘 시키긴 하지만 뭐 서류 심사 통과까지가 우리의 임무지. 그 다음 최종 합격은 그 아이의 이제 실력과 운이에요. 어느 학교든지 붙을 놈이 붙고 떨어진 모든 놈이 아쉬워요. 네, 그런 서류 거가. 심사의 문제는 없고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이 배신을 한다. 네, 그게 아니면 원수는 학생들에서 나온다. 네. 네. 우리 오현주 원장님께서 지금 또 이거 지금 갑작스럽게 생기부를 주셨네요. 그렇죠? 아니 생기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자녀 이렇게 돼요. 내신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은 수학이지만이 아쉬운 상태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자가 꿈이어서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별 전형에 대한 또 하나의 그 기회니까 이 기회만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냥 이렇게 툭 놓고 보면 만약에 그 요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소프트웨어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은 따로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이라면 저는 어디라도 지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이 정도면 재밌는 거는 되겠는데 이게 좀 단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준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밑에까지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의고사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저 상태를 잘 케어만 해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노려서 쓰면 뭐 고려대를 포함해서 뭐 일단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대 그 활동우수 전형 4, 8 이야기 하시는 거죠? 뭐 충분해 보입니다 거기도. 딱 보면 딱 나오시는구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방송에 카메라를 보고 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이렇게 자세가 삐뚤어졌구나라는 거를 오늘 느끼는데
목이 정상적으로 서 있질 못하네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학 과장님께서 뭐 떨어지는 뭐 그런 거를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저나 뭐 전 대표님처럼 이렇게 전문 컨설턴트들은 사실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안 합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공들여서 가르쳐 놨는데 혹시 내가 조언을 잘못해가지고 원서 쓰는데 괜히 방해가 돼서 원장님 때문에 원서 잘못 써서 떨어졌어요 이럴까 봐서 평상시에 입시 조언도 하고 관리 다 하다가 원서 쓸 때만 되면 발을 쭉 빼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돈 받고 컨설팅을 해도 6개 이렇게 쓰세요라고 최종 결정을 해드려도 그대로 쓰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꼭 한두 개를 바꾸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 원장님들이 아마 조언해 주시면 더 많이 아마 바꾸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서를 6개 쓴다라는 것은 어떤 작전에 의해서 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일단 붙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뭐 1개든 2개를 쓰고 요건 좀 뭐 공격적으로 해서 뭐 1개를 2개를 쓰고 뭐 아니면 뭐 좀 더 뭐 좀 안정적으로 뭐 몇 개를 쓰고 뭐 하여튼 이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개를 빼버리고 다른 거를 집어 넣는다라는 뜻은 작전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꼭 안전을 빼. 그 안전을 빼.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붙어 놓고 나머지를 기다리는 게 원래 전략인데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면은 내가 거기를 가는 게 전략인데 안전을 빼놓으니까 다 기다려야 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쵸, 시간이 되는 고통스럽죠.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어떤 조언을 해드려도 예, 그들이 알아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원장님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원장님의 생각대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네. 아니라 그 준비된 질문하면서 네. 마무리 지어야죠. 네. 10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네. 질문.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로 토크쇼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할게요. 네. 제가 맡은 3번째 학생이 네. 사실은 내신이 굉장히 좋아요. 1점 아까 전에 네, 1. 1.17이에요. 근데 그 학생부터 하면 성적 순으로 한다 그럴까 봐 제가 맨 밑으로 뺐거든요. 그랬구나. 워낙 간단하니까 말로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걸 보내준 학생이나 그 원장님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 그림만 잠깐만 네네. 볼게요. 입시 앱이 안 켜고 네, 요것만 그 그림만 제가 잠깐 키우도록 켤게요.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근데 1.17. 학과장님이 가려가지고 제 안 머리가 보일까 봐. 커가지고. 예, 예. 네. 이 학생이 내신이 1.17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원점수 자체가 거의 100 아니면 98이에요. 네, 장난이 아닌 학생이에요. 당연히 최우수 학생인 만큼 비교과 관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게다가 모의고사가 국어 영어가 1등급이고 수학은 2등급, 탐구는 아직 안 해서 2,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의약학 계열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마 의학 계열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 내비를 돌려보니까 이 정도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거든요. 보통 뭐 3합 3부터 뭐 4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만 충족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대를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비교과까지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가능할 텐데 제가 봐서는 굳이 뭐 종합적으로 쓸 필요도 없이 그냥 6교과로 의대를 끝낼 수 있는 학생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교육은 5년지 대계라고 막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뀐다 뭐 이런 게 바뀌잖아요. 이번에도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또 두 분이 보셨을 때 우리가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상 봤을 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요 고등부 학생들에게 맞는 그래도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입시에 대한 특징 잡아주신다면 네. 사실 입시가 정권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입시를 바꿀 수는 없고
이제 차후에 진행될 입시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시가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 준비를 안 하던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에 상황이 좀 늘어난다. 이제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교과 2수능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여유가 되고 능력만 되면 수능까지 커버를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금상첨화인데 안 되면 일단 내신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이 안 좋다. 뭐 공부를 늦게 시작했든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나 지역이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내신이 안 나온다. 그럼 수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정시의 비율이 적다라고 해서 수능보다는 비교과나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힘을 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기 대학 위주로 해서 정시 비율이 이제 40% 이상 또는 건 40%까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형을 준비해라. 자, 우리 그다음 전사인 대표님은요. 이제 이게 네. 자칫 잘못하면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측 저런 예측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확률이 편안하게 한번 커요. 얘기, 간단하게 너무 길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입시는 항상 정부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 간의 대립으로부터 갈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권을 좀 더 줄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정권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내걸었던 모토를 놓고 보면 대학의 자율권을 많이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현 정권이 생겨나는데 가장 1등 공신을 했던 게 대학이 썼던 자율권에서부터 파생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인데,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은 이제 요즘 이제 그 히트치고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뭐 보시는 거 있어요? 요즘 어마어마하게 히트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영우밖에 안 봐가지고.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우영우인데, 아 맞네요. 저는 한 3년 지나야 봐요 드라마를. 3년간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 나오죠. 2화에 2화인가 3화인가 우영우가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자폐인이랑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자폐인 의뢰인을 만나야 되는데 조언을 얻고 싶다 그랬더니 노력해. 그 앞에 문장이 뭐였냐면 공부 잘하고 싶어? 성적 잘 받고 싶어? 맞아. 공부해. 의사소통 잘하고 싶어? 노력해.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이 좋으면 성적 아무리 뭐 입시 제도가 좌로 미끄러지나 우로 미끄러지나 일단 성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어떤 성적을 확보할 거냐? 당연히 내신이죠. 내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뭐 늘 설명회 때 그렇게 표현하죠.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갈 수는 있다. 근데 원하는 대학 수준까지 못 간다. 결국 원하는 대학을 수능으로 가기 위해서, 정시로 가기 위해서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재학생이라면 항상 내신에 집중하고 수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상원 원장님 뭐 질문하셨어요. 네, 종합전형을 면접형, 서류형으로 분리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늘어났나요, 많이? 늘어났나요? 뭐 원장님 눈에 그렇게 보이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냥 쉽게 답변을 드리면 서류형으로 하는 학교는 왜 그러냐? 면접까지 애들이 안 옵니다. 면접 대상자로 발표를 해서 너 면접 와, 면접 보고 뽑아줄게라고 하면 얘가 안 옵니다. 그 사이에 수능을 봐서 너무 잘했다든지 뭐 어떤 이유로,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학생을 그냥 너는 합격이야 시켜버리려고 아예 서류에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면접 없이 뭐 이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거는 학생의 입장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탐나는 학생인데 혹시 면접까지 끌고 가다가 안 오면 못 뽑으니까 그냥 서류에서 끝장 내려고 서류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하면서
아니 그냥 우리가 넌 합격이야. 너는 정시까지는 못 가 무조건. 수시에서 다른 대학에 뺏길진 모르겠지만 일단 넌 정시는 못 가. 우리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류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는 이제 둘 다 면접일 적에는 하나는 수능 전 면접과 수능 후 면접으로 나눠서 수능 전 면접을 선택하는 아이들에겐 좀 더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 컷이 좀 더 낮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면접형 서류형으로 나누면 수능 후로 가는 게 다 대부분 서류형이고 수능 전에 하는 게 대부분 면접형이거든요. 우리 신 대표님 말씀이 딱 맞는 거지. 그렇게 보면. 네. 자, 이제 12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12시가 이제 됐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그래도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을 입시 컨설팅을 해주다 잘못되더라도 원장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이 성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또 가이드 하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조언, 원장님들이 입시 컨설팅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이드를 해주실 때 이럴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조언 마지막 한 마디씩 듣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상현 대표님 먼저 하시죠. 나부터요? 네. 뭐 무슨 얘기를 하죠? 그동안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됐듯이 저는 원장님들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자기만의 툴을 하나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 확보하셨으면 자주 들어가셔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 입시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에듀고는 빅데이터를 앞에다 깔아놓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연역 추리. 근데 확실히 우리 신준호 대표님의 입시 내비게이션은 개인화가 그만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보여요, 그러면 딱. 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이건 학원대학교 문제입니다. 많이 안 들었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다는 거. 근데 어쨌든 뭐든 좋으니까 선택해서 익숙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원장님들이 입시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라니까요. 이 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입시를 짚어만 주셔도 진화할 아이들은 스스로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안 한 놈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몰라서 못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꼭 툴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마 뭐 아직 툴을 안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등부에서. 자, 우리 그다음 신준호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내가 익숙한 것들을 찾아보고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툴을 뭐 그게 에듀고가 됐든 입시내비가 됐든 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돌려보질 않으면 그런 과가 있는지 그런 전공이 있는지 이 아이에게 유리한 거는 도대체 또 다른 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거를 보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도구가 없이 내가 작년, 재작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내가 컨설팅을 했던 경험만으로 한다면 새로 생겨난 학과나 전공은 알 수도 없고 컷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가 경험에 의한 어떤 조언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시는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꾸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도구로든지 무조건 써서 이런 대학이 있었어? 이런 학과와 이런 전공이 존재하는 거야? 너에게 유리한 건 이런 것도 있네. 나는 몰랐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든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지금은 물론 이제 아니긴 하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와, 1,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라고 시간이 그렇게 금세 가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아니구나. 1학년 때부터 애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10몇 년 전이죠. 그때부터 저도 학원을 할 때 입시 툴을 사용했고요. 근데 원장으로서 입시 툴을 사용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 입시 툴을 놔두고선 생기부를 놓고 거기서 애들과 같이 컴퓨터로 이렇게 할 때 애들 눈빛이 달라요. 이거를 뭐 속된 표현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장악한다고도 하지만 장악이라기보다는 너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뭐가 바뀌며 학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흡수하는 부분, 알아듣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이들을 좀 더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 않을까, 툴이지 않을까. 툴이라기보다는 저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 오늘 뭐 툴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입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우리 입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항상 꾸준히 계속 우리 원장님들이 노출이 돼 있으셔야지 학생들에게 큰 실수 없이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그리고 또 훌륭한 분들 입시 전문가분들에게 또 연결해주면서 아이들이 아까 학생들처럼 생기부를 갑자기 놓친다든가 분명히 애가 어디인가를 갈 수 있는데 구멍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좀 우리 학생들이 더 자신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입담은요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제가 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쨌든 두 대표님 한국학원대학교에서 가장 우리 강력한 양대3의 컨텐츠인 이 두 대표님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존경하고 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서 같이 하자. 우리 김미연 대표님께서도 우리 같이 다 친하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그냥 토론하듯이 토크하듯이 하자라고 시작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입시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 대신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려면요 원장님들 댓글창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많이 풍성하게 사실 가장 좋은 입시 설명에는 증문주설이라고 봐요. 원장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줬을 때 여기서 바로바로 우리가 답을 줄 때 이런 부분 기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건 원장님들의 참여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학원대학교 입시 토크쇼 입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년 전 사진이 비슷하지 않아? 좀 바꾸세요. 아니 저 때보다 좀 늙었어? 좀 바꿔요 사진. 이거. 아니 늙었냐고 저 때보다 계속 송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낫지 않아? 송출되고 있어요?